2016년 12월 14일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여학생이 10일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며 어학원 강사가 걸어온 실종 신고 전화였습니다. 쿠로사키 나루미는 21살의 일본인 유학생입니다. 친구들이 나루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12월 4일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나루미 가족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나루미의 부모는 12월 6일 딸애가 보낸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새 남자친구가 생겼고 비자 문제로 리옹에 다녀와야 하고 그동안은 연락하지 못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나루미가 12월 6일 리옹행 편도기차표를 구매한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깊은 산속도 아닌 대도시 리옹에서 그것도 일주일 넘게 가족들한테 연락을 취하지 못한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2월 15일 경찰은 나루미의 기숙사방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였고 지갑과 귀중품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라진 건 여권과 휴대폰, 담요와 캐리어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방 안 곳곳에서 한 남성의 DNA를 발견합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10여 명의 학생들이 12월 5일 새벽 3시 20분경에 비명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정확히 어느 방에서 났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숙사 복도의 CCTV를 확인한 결과 12월 4일 밤 나루미가 한 남자와 함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CCTV 속 남자를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나루미가 가족에게 얘기한 새 남자친구였을까요? 경찰은 나루미의 남자친구 아서를 찾습니다. 아서는 나루미와 같은 학교 학생이고 아시아계 프랑스인입니다. 확인 결과 아서는 CCTV 속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12월 6일 아서는 나루미가 보내온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널 안 만날 거야.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다툰 적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자를 받은 아서는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황급히 나루미의 교실로 찾아갔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아서는 나루미의 기숙사로 뛰어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서는 경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최근에 나루미는 늘 전남자친구의 협박과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나루미의 전남자친구 니콜라스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니콜라스는 1990년 12월 11일 칠레 산티아고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 졸업 후 니콜라스는 일본의 한 대학교의 연구생으로 입학합니다. 2014년 10월 같은 대학교 1학년생이었던 나루미는 학생 친목회에서 니콜라스를 알게 됩니다. 몇 개월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달콤한 연애를 시작하죠. 2015년 5월 니콜라스는 나루미를 칠레로 데려갑니다. 니콜라스의 부모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결혼 얘기까지 할 정도였죠. 2015년 연말 니콜라스는 학업을 마치고 칠레로 돌아갑니다. 거리와 시차,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그때부터 커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니콜라스는 극도의 소유욕과 통제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4월 다시 일본으로 날아온 니콜라스는 나루미 가족에게 결혼 의사를 밝힙니다. 하지만 나루미 가족의 완고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 니콜라스가 칠레에서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딸애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니콜라스한테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린 나루미는 결별 선언을 하지 못한 채 뜨뜻미지근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갑니다. 그리고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죠. 썩 내키지 않아 했지만 니콜라스는 여자친구의 출국을 막지는 못합니다. 2016년 8월 26일 프랑스에 도착한 나루미는 이국 땅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밝고 명랑한 성격의 나루미는 친구도 많이 사귀고 낯선 환경에도 금방 적응합니다. 하지만 그 점이 니콜라스는 못마땅하기만 했습니다. 나루미의 SNS 친구 목록에 남자 몇 명이 추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 니콜라스는 여자친구에게 당장 삭제하라고 요구합니다. 나루미는 거절했고 화가 난 니콜라스는 직접 나루미의 소셜 계정으로 접속해서 이성 친구들을 목록에서 전부 삭제해버립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심하게 싸웁니다. 니콜라스는 여자친구의 행동이 엄연히 배신이고 신뢰를 저버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제기합니다. 모든 남자와의 접촉은 절대 금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신과 연락할 것. 이성이 있는 모든 모임에 참여하지 말 것. 얼토당토하는 요구에 나루미는 결국 결별을 선언합니다. 니콜라스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나루미를 위협합니다. 나루미가 일방적으로 연인 관계를 끝낸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고 그동안 자신이 나루미에게 줬던 선물을 전부 회수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니콜라스가 혐오스럽기만 했던 나로미는 강경하게 이별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서라는 새 남자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니콜라스가 당장 아서와 헤어지라고 강요하지만 나로미는 무시해버립니다. 우린 이미 끝났어. 네가 상관할 일 아니잖아. 격분한 니콜라스는 후에 나로미에게 협박 영상을 보냅니다. 나루미, 너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지? 뭐 네가 이준혜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너한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면 나 프랑스로 날아가서 네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리고 나로미는 실종됩니다. 경찰이 추정한 실종 시간은 12월 4일에서 5일 사이였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그 기간에 니콜라스가 프랑스에 있었고 나로미의 학교에 나타났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12월 4일 밤 나로미와 함께 기숙사로 들어간 사람은 바로 니콜라스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로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죠. 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한 결과 니콜라스가 부장성으로 오기 전 다른 도시에서 성냥과 연료, 세정제와 쓰레기 봉투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경찰은 학교 근처의 CCTV에서 나로미가 12월 2일 니콜라스와 함께 있는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한 식당에서 니콜라스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밤 10시경에 학교 기숙사로 돌아온 모습까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기숙사에서 나오는 모습은 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니콜라스가 나로미를 살해한 후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서 CCTV가 없는 비상탈출구로 도망쳤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2016년 12월 7일 니콜라스는 렌터카를 대여업체에 반납합니다. 업체 직원의 말에 의하면 반납 당시 차 외부 전체와 트렁크 내부에 엄청 많은 진흙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차량 반납 후 니콜라스는 스위스 제네바로 가는 버스표를 샀고 그곳에서 여객기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이동합니다. 12월 12일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 니콜라스는 칠레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프랑스 경찰은 니콜라스를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즉각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합니다. 죄목은 납치 및 살인이었습니다. 2017년 1월 경찰은 사건 발생 기간 동안 니콜라스가 렌터카로 2번 다녀갔던 부장성에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한 숲속에서 수색 작업을 펼칩니다. 4월 경찰은 잠수부, 경찰견, 헬기까지 동원하여 또 한 번의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하지만 나로미의 시신을 찾는 데 실패합니다. 국제지명 수배자의 명단에 오른 니콜라스는 현지 경찰서에 찾아가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2016년 12월 4일 나로미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했고 그 뒤로 전 여자친구와 연락한 적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여자를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니콜라스를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경찰과 일본 정부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게 니콜라스를 프랑스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지만 칠레 법원은 이를 거부합니다. 결국 니콜라스는 칠레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법정에서 니콜라스는 여전히 혐의를 강경하게 부인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12월 4일 기숙사방에서 나로미는 다른 남자친구를 사귄 점에 대해 사과했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새벽에 들은 비명소리는 관계 중에 나로미가 낸 소리일 거라고 해명하죠. 그리고 나로미가 죽은 게 아니라 니콜라스한테 미안해서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라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경찰은 나로미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2월 4일 두 사람이 식사한 가게에서 나로미가 비용을 결제한 이후로 그녀의 카드 사용 내역이 더 이상 조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5월 칠레 대법원은 니콜라스의 살인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2020년 5월 프랑스로 인도된 니콜라스는 1급 살인죄로 기소됩니다. 2022년 3월 29일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한 일본인 증인은 니콜라스가 전에 스페인어 문장을 일본어로 번역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은 나로미가 실종된 후 그녀의 핸드폰으로 친구와 가족들에게 그대로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4월 12일 법원은 니콜라스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합니다.